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혹시 일정 자주 놓쳐서 곤란을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데드라인을 못 지켜서 파트너와 리더,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나요? 일은 벌려나는데 뒷수습이 안 돼서 자괴감에 빠져 있으세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일정 관리, 시간 관리 천재가 되어보세요. 노션은 무료이고요. 마지막에 노션 일정 관리 템플릿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진짜 시작할게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노션 캘린더 앱이 출시됐어요. 안 그래도 노션 덕분에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가는데 이 미친 노션 캘린더 덕분에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설명드릴 노션 하면은 모두 다 메타시 기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션 캘린더의 장점과 구글 캘린더와 어떻게 써야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 사용 방법은 맨 뒤에 있으니까 복잡해 보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노션 캘린더의 최대 장점은 일정 관리, 시간 관리의 체계적인 일원화입니다. 프로젝트 투두 캘린더에 작성한 태스크를 바탕으로 당일에 해야 하는 일들을 시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요.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와 투두를 작성하고 매일 아침 노션 캘린더를 열어서 그 투두를 오늘 언제 할지, 몇 시에 할지 기획하고 그날 그대로 살아내면 하루의 투두가 완성되고 그런 날들이 누적되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까지 완성됩니다.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개념만 잡히면 기능 사용은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보통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고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작은 단위의 투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유튜브 찍는 것도 노션 캘린더 영상 업로드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면 기획, 초고, 퇴고, 촬영, 녹음, 편집, 업로드 등 작은 단위의 투두가 있어야 유튜브 영상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일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담당자라서 간단한 월말 이벤트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략 벤치마킹 기획, 협업 요청, 상세 페이지, 개발 테스트, 오픈 등등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들은 수많은 투두가 실행되어야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메타시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프로젝트와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제가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A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때 이 프로젝트를 데드라인에 완성하려면 어떤 투두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작성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이 생성될 거고 또 거기에 투두도 엄청 많고 겹칠 거예요. 그럼 투두 캘린더에서 실제 실행 가능하도록 각각의 일정을 재조정해 줍니다. 이제 이 다음에 노션 캘린더 앱을 열어볼게요. 여기 위에 뭐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와 투두를 잘 기획해 놓은 일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내가 그 업무를 잘 해낼 것 같은 집중 시간에 배치해요. 참고로 저는 빨간색은 프로젝트 DB이고요. 파란색은 투두 DB입니다. 이 컬러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즉 파란색이 우리가 오늘 실제 실행할 투두라는 거예요. 파란색 투두만 타임라인으로 옮겨서 실행할 시간을 만들어요. 시간을 줄이고 늘리면서 이 시간에는 꼭 이걸 해낸다. 또는 위에 있는 투두들을 현실적으로 오늘 다 하기 어렵다면 다른 일정들을 고려해서 다른 날로 넘깁니다. 다시 노션 워크스페이스의 원래 프로젝트 투두 캘린더 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내가 노션 캘린더 앱에 작성하고 변동한 일정들이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수정한 일정들도 자동으로 여기에서도 수정돼서 동기화됐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앞서 프로젝트 투두를 잘 설계해두면 나는 매번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그 시간에만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렇게 투두를 완성하면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데드라인에 맞춰서 완성됩니다. 놓치는 일들 구멍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구글 캘린더와의 동기화입니다.
노션 캘린더 안에서 구글 캘린더의 일정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노션 캘린더 안에서 구글 계정에 입력해서 구글 캘린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기화되는 범위는 조금 복잡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딥하게 설명드릴게요. 구글 캘린더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원래 네이버 캘린더 쓰다가 왠지 노션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작년에 구글 캘린더로 갈아탔어요. 여기에서 보면 구글 계정을 연결하면 내 구글 캘린더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구글 캘린더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노션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에 노션 캘린더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구글 캘린더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정, 약속, 미팅 등등 정말 중요한 일정들을 여기에 적어요. 큰 그림으로 그리거나 한 달에 큰 이벤트들 확인하거나 스케줄을 월 단위로 보기로 해놓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노션 캘린더에 동기화합니다. 다음은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프로젝트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시고 날짜별 일정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션 캘린더로 넘어와서 매일 아침에 그 투두를 언제 어떤 시간에 해야 잘 해낼 수 있을지 시간을 기획하고 배치해요. 이렇게 쓰면 일정 관리, 시간 관리가 한 번에 해소됩니다. 저는 보통 서브 모니터에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위젯 설정을 해뒀어요. 큰 일정과 디테일한 일정을 체크하기가 너무 좋죠. 오늘 공유해드리는 프로젝트 투두 템플릿 복제하셔서 체계적으로 일정 관리, 시간 관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진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노션 캘린더 설치 방법은 노션에서도 이미 너무 친절하게 가이드 영상과 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걸 보지 않으시더라도 메타시 템플릿을 보면 달력 형태, 캘린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보기 위에 노션 캘린더 보기 클릭하시면 나의 현재 진행 상태에 맞게 노션 캘린더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알려줍니다. 물 흐르듯이 스텝 바이 스텝 설치하시면 나의 노션과 구글 계정이 노션 캘린더에 쏙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도 엉겁결에 다 연결이 됐거든요. 가이드 영상이랑 가이드 페이지는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노션 캘린더는 애플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 아이패드, 맥에 앱과 위젯 설정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직은 PC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곧 안드로이드도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노션 워크스페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보기 방식이 캘린더 또는 타임라인 보기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스트 보기, 갤러리, 표보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캘린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캘린더 보기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메타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메뉴도 노션 캘린더로 볼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봐야 하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이 이미 추가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기 형식을 캘린더 또는 타임라인 보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원하신다면 메타시의 어떤 메뉴도 노션 캘린더와 연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제가 처음 노션 쓰시는 분들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메타시를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데이터를 불러와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 유연한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노션 캘린더를 열어보겠습니다. UI는 구글 캘린더와 거의 유사해요. 아마 캘린더 앱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 기능이 다 비슷하고 노션 캘린더 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기본 기능들은 굳이 설명을 보지 않으셔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노션 캘린더의 구조입니다. 우선 개념과 구조를 잡고 갈게요. 이 영역은 월 단위 작은 캘린더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설정한 보기 형태로 뷰가 보입니다. 월, 주, 일, 일수에 따라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로 돌아옵니다. 왼쪽 작은 캘린더에 날짜를 클릭하면 내가 설정한 뷰 형태 기준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보입니다. 맨 오른쪽은 일정,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정 생성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왼쪽으로 오면 이 영역은 구글 캘린더 계정과 연동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연동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의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DB가 통으로 자동으로 가져와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DB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캘린더 표시하기 숨기기 기능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눈 모양을 클릭하면 필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가릴 수도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노션 캘린더는 이 필터, 표시 숨기기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구글 캘린더에서는 가리고 노션 캘린더에서는 보이게 설정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노션 워크스페이스의 표시하기 숨기기 기능도 여기에서 그 DB를 볼 거야, 숨길 거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기 가리기를 통해서 다음 영상인 노션 캘린더로 데일리 리포트 쓸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기본 캘린더 설정과 컬러 그룹핑입니다. 각 캘린더 오른쪽을 클릭해보면 컬러를 바꿀 수 있고요. 기본 캘린더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내가 여기에서 일정을 자주 생성하는 그룹으로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구글 캘린더의 큰 일정을 여기서 자주 만든다면 구글 캘린더 항목 중 선택하시고 노션 캘린더의 DB를 더 자주 만든다면 노션 항목 중에 자주 쓰는 항목으로 지정해 두세요. 그럼 일정을 생성할 때마다 오른쪽에 일정 카테고리가 기본 항목으로 보이고요.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컬러 설정인데요. 노션 캘린더에서 설정할 수 있는 컬러는 딱 이것뿐이지만 구글 캘린더로 이동하면 구글 캘린더 내에서 다양한 컬러 설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노션 캘린더에서 보이는 노션 DB의 컬러 구분은 이 기본에서 선택하시고요. 구글 캘린더의 컬러는 노션 캘린더와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설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컬러 구분도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세한 텍스트를 보지 않더라도 이 시간, 이 일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즉, 이 컬러 구분도 목적에 맞게 그룹핑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일정 및 이벤트 생성입니다. 일정 이벤트를 생성하려면 이 구조를 먼저 알면 이해가 확 올 거예요. 노션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에서 입력한 일정과 노션 워크스페이스 DB에 입력된 정보를 하나의 캘린더로 가져와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션 캘린더에서 입력한 일정을 구글 캘린더 계정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노션 캘린더에 입력한 일정을 지정한 노션 워크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벤트를 생성해 볼까요? 생성하고 싶은 시간 영역에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벤트 입력창이 활성화되고요. 이 이벤트를 어떤 계정에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앞서 설정한 기본 캘린더가 디폴트로 보입니다. 이것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성한 일정들을 자유롭게 복제하고 설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 계정으로 선택해서 이벤트를 생성할 때와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이벤트를 생성할 때 선택 항목이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딥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구글 캘린더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할 일, 태스크로 생성된 것들은 노션 캘린더에 동기화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잘한 팁 알려드릴게요. 시스템 시작 시 자동 캘린더 창 열기 기능입니다. 저는 PC를 켜면 노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보고 싶지 않아도 오늘 일정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화와 환경 설정입니다. 이건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 사진을 클릭하면 설정이 있고요. 일반 설정 맨 아래에 시스템 시작, 캘린더 창 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을 빼먹을래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메뉴 모음 기능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 기능입니다. 똑같이 설정, 메뉴 모음 캘린더를 활성화해주면 화면 상단에 예정된 이벤트 미리 보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이벤트 제목만 또는 시간만 또는 둘 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며칠 이벤트를 볼 건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1일, 2일, 3일, 일주일 등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건 화면 상단을 클릭해보면 그 일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통 이틀만 보이게 해뒀어요. 이게 왜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작업하다가 창 위에 몇 분 남았다, 뒤에 어떤 일정이 있다,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루즈해지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타이트하게 초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데드라인에 닥쳐야 효율이 막 100만 배 올라가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난주 원데이 클래스에서 쿠루님들께 이걸 다 시연해드렸는데요. 제일 좋아했던 부분이었어요. 보통 컴퓨터로 하루 종일 작업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완전 개꿀입니다. 어떠셨나요? 노션 캘린더의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는 요즘 노션 캘린더를 쓰면서 생산성이 한결 올라갔어요. 알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설렜답니다. 오늘 생략된 조금 딥한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메타시 프로젝트 투두 템플릿이랑 노션 캘린더로 일정 관리, 시간 관리 해보신 다음에 다양하게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메타시 2.0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템플릿 무료로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하시기보다는 일단 작은 단위로 적용하고 실행한 다음에 수정해 가면서 나에게 커스터마이징 하기 아시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션 캘린더를 활용한 데일리 리포트 사용법과 조금 아쉬운 점,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한 조금 자세한 부분을 담은 영상으로 빨리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